실장님이야 우리 관계 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6개 분야 11개 핵심 과제로 80개 단위 사업을 우리 진행한다고 우리 실장님께 보고해 주셨는데, 현재 그 출산 및 다자녀 지원으로 501명에게 사업 1,900만원, 전입 세대 지원에 304세대에 1억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후 성과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진행 단계로 그 성과 분석은 우리가 12월 말 사업이 완료돼야 우리 분석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12월 달에 이렇게 그 성과 분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정책이 올해 시작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해마다 이렇게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쭉 시행해 오던 건데, 그 전년 동안 그 앞에 연도에 있어가지고 이 시책에 대해서 뭐 우리 군비라든지 이런 재원이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자료가 있습니까? 분석한 자료가. 예, 반드시 이렇게 성과 분석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시세가 다른 곳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 부분도 맞습니다. 예. 우리 이런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성과 분석이 있고, 또 거기에 효과가 없으면은 또 다른 방안을 찾든지 어떤 방법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게 그 업무의 처리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실장님께서 좀 관심 있게 정책을 시행하고 난 뒤에는 분명히 성과 분석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 의회나 또 언론에 이렇게 공개를 해서 전 국민이 이렇게 함께 정책에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우리 인구 증가 정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한 5년치 정도의 성과 분석 자료가 있으면은 다음에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은 없다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제가 또 한 가지, 고성군에서 가장 큰 대기업체가 어딥니까? 뭐 인원수가 가장 많은 종업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체나 이 조직이 지금 와서 그 인원을 하는 것은 지금 저 성북 대화항공이 이제 고선에 제법 많다고 봐집니다. 예, 우리 실장님께서는 뭐 대화항공 뭐 아니면 상강 MNT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고성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고성군청입니다. 예, 우리 공무원, 정식 공무원하고 또 우리 기관지하고 합치면 거의 1,000명에 육박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방금 우리가 저기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직장인들, 임직원들 주소 옮기기 운동도 분명히 한 가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방금 제가 또 실장님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현재 공무원이 감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뭐 80%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감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해남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40%가 한 270여 명은 지금 감 내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0여 명 이상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랑 3단에 지금 항공 3단 만드는데, 거기에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오면 종업원 수가 대충 얼마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추산은 한 700명으로 추산합니다. 700명을, 예. 제가 보기엔 한 30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사천에서 이게
스카이 항공 공장이 온다고 나온 교차로마다 플래카드가 붙고 반대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우리 경제도 도움이 되겠지만 인구 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관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인구 증가 정책 개발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업무하고 이 실제 행동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직을 빼고 기관제 빼고 와서 정규직 공무원이 658명인데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관내가 80%로 박지직에도 530명의 관내가 주소지가 128명입니다. 실제로서 잠자리는 저 밖에서 자는 우리 직원이 40.5%로 266명입니다. 담배고 공비는 거주지는 자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고성으로 세금을 먹고 고성에서 월급 받고 있다면 고성으로 주소를 옮겨가지고 똑같이 고성시장에서 물건 사고 쌀 사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제성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게 해마다 이 감사장에서 늘 지적하고 있지만 그게 완벽하게 개선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 정례조회 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피력을 하셨습니다만 강제할 수 없는 방법 매우 안타깝고, 이건 공무원 자체 스스로가 여기 와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우리 실장님 생각대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어떤 좋은 쪽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한번 이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한 어떤 그런 제한 공모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시행을 한번 해가지고요, 분위기라도 우리 고성군에서 정말 소멸 4등급에서 다시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분으로 분위기를 한번 바꿀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책을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책 제안은 세 가지 분류가 국민 제안, 또 공무원 제안, 행복 제안 등 이렇게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제안들이 있는데 다른 데 무작위로 받지 말고 1월달 정도는 우리가 행복 제안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인구 정책 제안에 대해서 한번 1월 중에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도 참여하고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제안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관내의 기업체가 어떤 정책으로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LNG 벙커링이라든지 수리 산업 선박 클러스터라든지 무인 항공기라든지 KTX 역사 추진 이런 거 지금 사업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다 결정되고 난 뒤보다는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붓는 그런 사업을 미리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때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렇게 하면은 원가라든지 어떤 그런 개발 비용도 많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우리 군이 진짜 실제로 편하게 이렇게 거주할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작업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고성의 동서축으로 볼 때 남북은 뭐 동서축으로 볼 때 개발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동쪽은 LNG 덩어리 사업이고 무인 항공기고 서쪽은 일반 산업단지인데 이 두 개 사업이 가시적으로 아마 올해 안에까지 이당 산단에 몰려야 될 것이고 무인 항공기하고 LNG 공장이 이미 착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된다면 가시적으로 2020년부터 이렇게 입주가 가능할 거고, 그게 된다면 그 전에 우리가 정규요건이나 주거 환경에서는 우리가 기반을 닦아놔야만이 그분들이 고생해서 제조업에 근무하면서 고생해서 할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 같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다른 데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들이 이제 영화관이라든지 청소년관 이렇게 차분히 진행된다면 그분들을 전체 우리 유입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던 그런 사업들은 있는데 기반 조성에 정규 여건만큼은 아직까지 우리 구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와 같이 해서 정규 여건 택지를 이렇게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이유는 우리 하이면에 GGP 고성 그린파워 발전소를 지금 짓고 5조 3천억이라 하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이면 인구도 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이렇게 어떤 산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도 이게 인구 증가 정책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기반을 조성해 놓지 않으면 또 실기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고성군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원순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기획감찰실 역할은 고성군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실장님과 부서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자녀 우리 공무원들도 혹시 다자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쉽게는 4명 자녀가 있는 공무원도 있고 최대 5명까지 자녀도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이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공무원 자녀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잡아놓은 물고기 먹이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아기를 낳을 때 출산 장려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지금 고성군 우리 공무원이나 그리고 우리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지금 출산 장려금 말고는 지금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걸 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책만 계속 늘어놓고 사실은 지금 출산 장려금도 이게 출산을 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시군구에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군도 3자녀 이상은 500만 원까지 올렸다고 했는데 다 시군구 1000만 원이 되는 데도 있고 넷째 자녀 2000만 원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렇게 통계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자녀를 다 이제 낳고 기르고 하는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타 시군구에는 다자녀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좀 저렴한 전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교육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지역에 우선순위 배정을 내가 가고 싶은 1순위 지역을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께 이런 시책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자녀들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도 좀 활기 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나가는 우리가 출산시책에서 실제에 대해서는 500만 원 하고 지금 남해 같은 데는 1000만 원 한다고 아마 개정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 저는 1000만 원을 금액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와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돈 많이 준다고 이렇게 애 낳지는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와서 그렇습니다. 애 하나 낳으면 1억이 애치를 해야 되는데 1억 된답니다. 육아 교육까지.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었군요. 공무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자기들 수당을 준다면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수당과 봉급 이렇게 정해지는데 공무원에서 이렇게 별도로 이 수당을 지급하기는 현재와 조금 현실성으로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보수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럼 인센티브나 뭐 국가에 뭐 반영을 한다든지 이것도 전되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그거는 이제 자치단체장이 검증이나 이런 거는 접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원은 이제 최고에서 원하는 게 교육공무원의 그 원룸 지주라고 그게 참 그 이슈가 작년에 됐었는데 그건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비용을 딱 내놔라 해서 그건 우리 못 준다고 신뢰체육관 내주라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안 하고 전에 국비로 해서 어디 짓든지 지면은 교육공무원들에 의해서 20세대를 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올해부터 추진할 겁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산은 저희들 시군구 18개 시군구 중에 저희 고성군이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저 출산으로.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 고성군의 우리 집행부에서만 신경 쓸 일도 아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고성 군민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좀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런 개선이나 이런 인식 같은 교육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중고등학교 가서 6회에 걸쳐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설명도 배경 설명도 했고 또 이제 이 위원회에서 활동이 좀 강화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다자녀 갖기 운동, 한자녀 갖기 운동 고성군 추진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번에 와서 시대적인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 활동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분들 눈에 보면은 애 둘 이상 셋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원들이 보면 또 불임 여성들도 많이 연세 많은 분들 계신데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시책을 교육을 하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다자는 위원들이 가셔서 교육하셔야 더 효과적인 것이 않나 해서 이건 지난번에 계획한 대로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가서. 네, 이상입니다. 예,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뭐 보충 발언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면은 있습니까? 예, 정상 의원님. 예, 최상민입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답은 없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꾸준히 생각이 바뀔 때까지 좀 주의를 하느냐 또 아니면 정말 고성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느냐. 제가 처음에 사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공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면 공장이 늘었을 것이고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이면 사람이 분명히 살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부여해야 된다. 한 가지로 우리가 한 망불시대는 일하고 일하는 옆에 자고 했지만 저희들도 우리 축사 처음에 할 때는 마구 옆에 방을 지나고 살았어요. 대자와 같이 살았어요.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직장대로 주군대로 네. 그런 부분을 좀 살리자는 취지에서 예, 우리가 시에 둘러싸여 있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고성에 와서 주거할 수 있도록 정책만 해주시도 아마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들으십니다. 예, 그런데 실전 간단히 예. 최상림 의원님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우리 도시계획을 권역별로 넣는 게 맞습니다.
공장지대는 공장지대 전주택을 지금 도시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와서 이게 와서 잘 설계를 할 것인가는 우리가 고성은 장기발전 얘기도 동서남북이 돼가지고 그냥 빌어먹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뭐 도시계획, 실질적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급성모델이 생각을 하고요. 둘째, 마지막으로 이부 정거에 대해서 이렇게 참 많은 질타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분명하고 명쾌한 답은 참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김양수 위원님 말씀처럼 선택을 어디다 할 것인가, 육개 분야에서 어느 분야를 최고선적으로 할 것인가는 고민할 숙제입니다. 이 고민할 숙제는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려 가면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를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우리 고성군의 인구증에 진짜 큰 기여가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펼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구 증가 시책은 고성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의 주요 이유입니다. 오늘 위원들이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과 토론이 오고 그랬습니다. 기획수장님 잘 정책을 실현해서 고성군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시책을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본질 일을 하실 위원 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수 위원. 실장님,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의 사단법인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유학 사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장님은 이 지금 미국 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생각적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육발전위원회가 법인의 등록을 2003년 8월달에 8월 4일날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획회장을 그 법인 등록을 마치고 이제 15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당시에는 15년 전에는 최고의 선진국가 미국에 가면은 다 오늘의 것이다 서망의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쭉 15년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질감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미국의 최고 가면 최고 많은 비용이 되는데 거기 갈까? 사업비가 작으니까 인원이 작아진다. 좀 싼 나라에 가면 좀 많은 인원을 확대할 수 있을 건데 라는 국민들의 의견도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사실 미국 가면 미국 프로그램에 이걸 배경을 축소를 하고 다른 데로 확대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별도 법인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판단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개최되는 전체로서 2019년도 계획을 사업을 할 적에 집행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도 보니까 9,800만 원에 대한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유학생을 2명 보냅니다. 그럼 지금까지 2012년부터 유학생이 제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20명입니다. 20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정말 수억 원이었습니다. 수억 원이었었고 이 학생들이 지금 유학 프로그램을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졸업을 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졸업을 8명이 지금 있고 12명은 재학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요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졸업을 이제 한 벌써 8명 됐고 이게 한 학생 패션 디자인을 지금 전공을 한 친구 있고
또 남아시아는 졸업해가지고 해군 소위로 미국에서 복무 중에 있습니다. 그 고성고의 한 친구는 졸업한 동시에 결혼을 했고, 좋은 것처럼 미국에서 졸업해가지고 국내 취업을 했습니다. 또 한 학생은 미국에 있는 예군 하사에 복무 중입니다. 그리고 6명 전체가 와서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했고요. 취업 준비 중인 2015년도 졸업한 두 학생이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무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은 현재 준비 중인 두 학생을 빼고 나서는 다 취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려고 하면은 1년에 학비하고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학비는 국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학기당 한 600만 원, 700만 원 들고 최저비가 1년에 한 3천만 원 떨어집니다. 그럼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성에서 서울에 가도 거의 한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